실제 있었던 판례 이야기입니다. 애꾸는 병신, 갓나새끼, 호로 피해자가 그거를 캡처하기 전에 빨리 지워버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SNS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SNS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욕설을 쓴다든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쓴다든지 해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내용은 바로 명예훼손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무슨 사건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으로 명예훼손 모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자 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자, 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 앞에 전제로서 공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한 명한테만 얘기해도 그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명예훼손은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면은 가중처벌이 되는 거고, 사실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범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 우리가 명예훼손에서 어떤 이야기가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됐는지 또는 부정이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몇 개 좀 알아볼게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사실의 적시다 해가지고 경멸적 표현, 뭐 욕설,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안 보고 모욕으로 이제 이유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멸적 표현, 감정적 표현에 불과한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고요. 실제 수사 단계에서 호로자식이라고 한 게 문제된 게 있어요. 호로자식이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그때 얘기했더니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를 들이대더라고요. 뭐 부모가 계시지 않는 천한 사람 호로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명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의율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탈모가 많아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는 뭐 원형 탈모도 있고, 과거에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나 봅니다. 뻐꺼라는 말 들어봤어요? 뻐꺼? 대머리, 뻐꺼라고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신체적인 표현을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머리라고 하면 요즘에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 되진 않나요? 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상 우리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놓고 더 이상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뭐 처벌 불원 의사표시, 뭐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나 뭐 모욕 사건을 통해서 연루됐다라고 하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은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게재된 글의 내용, 그리고 현재 그 글이 게재됐음에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삭제를 했는지, 또는 횟수, 동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초범이라고 하면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전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지가 되면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 명예훼손 방법 자체가 인터넷 글이 가장 많겠죠. SNS 또는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이 가장 많을 텐데 반드시 보자마자 캡처를 하시고요. 그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써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이라든지 표현 내용,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 듣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센 처벌을 받아요? 모욕죄가 센 처벌을 받아요? 명예훼손이 좀 더 세요. 상대방이 내 아이디로 몰래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면 내가 쓴 글이 아닌데도 무조건 내 아이디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명예훼손을 논하기 이전에 상대방 행위자를 특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때 이 시점에서 이 IP로 접속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소명을 하면은 절차에서 바로 해방되는 겁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고소 사실 알았을 때 합차하고 그걸 다 지우고 없애고 하는 거를 증거 인멸로 해서 가중처벌 받는 아, 거거든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증거를 없앤 거는 증거인멸로 의유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증거인멸죄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다 보라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올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글을 올릴 이유가 없겠죠.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욕설이 더 심하고 덜하고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가요? 아,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처벌하는 데서는 그건 이제 양형의 조건인 거죠. 부모님 욕이 제일 처벌이 심한가요? 글쎄요, 그거는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죠. 이 옛말처럼 뭐 역사적으로부터 그 말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전과자로 전락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SNS나 게시판 또는 타인과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말과 글이 다른 사람에게 창이 되고 칼이 돼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신 다음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